제가 개인적으로 리뷰하면서 가장 특이하게 리뷰한 작품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엑삼을 뽑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바로 순수하게 작화만 깠기 때문. 세스터스, 테슬라 노트, 내가 좋아하는 건 여동생이지만 여동생이 아니야, 갓갓갓의 갓갓갓갓까지 정말 기상천외한 작화의 작품들을 많이 봤으나 그 비중을 크게 잡았을지언정 작화만 까지는 않았습니다. 왜 굳이 그런 것이냐? 어떤 큰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대개 작화가 안 좋은 작품은 서사도 개판이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서사가 안 좋은 작품들의 경우들은 자연스럽게 만든 사람도 쉽게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레 작화가 쓰레기로 나오는 거죠. 약간 1+1 느낌? 그거에 비해서 엑삼은 원작 자체가 나온 당시 나름 호평받는 서사의 작품이었고 이 원작을 그대로 애니화했기에 서사 자체는 깔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뭐 문제는 아예 서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작화가 쓰레기였다는 거지만, 그러나 사실 이 바닥에서 이런 걸로 원조격인 작품이 있는데, 오레곤의 망작 리뷰 OMR 그 41번째 작품, 정말 기상천외한 작품으로 애니 역사계 작품의 한 획을 그은 작품, 무사시 건도입니다. 앞에서 주저리를 떨었던 것처럼 이번 작품 무사시 건도에는 줄거리, 서사에 대한 비판 없이 철저히 작화와 연출 위주의 비판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사실 무사시라는 인물을 잘 모른다는 점. 이 작품은 일본의 이도류 검술 니텐 이치류의 창시자 미야모토 무사시의 삶을 배경으로 판타지를 섞어 만든 대체 역사물 혹은 판타지 시대극 장르입니다. 이 말은 허구를 바탕으로 두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미야모토 무사시의 실제 삶을 방영했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시나리오 담당자는 루팡 3세로 유명한 카토 카지히코, 필명 몽키펀치님이 무려 12년 동안 시나리오를 구상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오래 썼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라는 법은 없죠. 실제로 이 작품을 보면서 작화와 별개로 줄거리도 이상하다고 느낀 게 꽤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정말 실제 역사여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정확한 창작의 영역인지를 제가 알지를 못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지 않나 싶네요. 아, 그럼 네가 공부하고 리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싶으실 텐데, 이 쓰레기를 위해 굳이 미야모토 무사시의 삶까지 공부하고 싶지는. 두 번째는 사실 줄거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점. 이 작품은 대체 역사물이기는 하나 작화를 떠나서 이야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쌍검이 총으로 대체되어 악마를 때려잡는 일종의 액션물의 색채가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스토리가 그렇게 부각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すげえ全く無駄のねえ動きだ落ちながら戦ってる。이런 작화에 뭔 서사를 이야기합니까? 진지하게 얘기하는 나만 바보가 되는 거지.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이번 리뷰에는 철저히 작화만 이야기할 거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서론이 길었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작품은 압도적 쓰레기입니다. 아마 엑삼을 모르고 이 작품을 먼저 봤다면 압도적 0티어 작품은 이 작품이 됐을 거예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쓰레기 오브 쓰레기입니다. 저예산이어서 작화가 나쁜 건 둘째 치더라도 적어도 한 번만 제대로 검수했다면 절대 할 리가 없는 실수를 매화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작품 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작화를 잘못 그려서 서사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건 진짜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혹시나 해서 얘기 드리는데 이 작품이 옛날 작품, 그러니까 2006년 작품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 같지만,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 작품하고 같은 연도 같은 분기에 방영한 작품이 바로 그 전설의 작품 스즈미야 하루의 우울과 스르라미 울적이입니다. 더 빡세게 비교해드릴까요? 강철의 연금술사 오리지널이 2003년 작품이고요. 마무리로 같은 해 4분기에 데스노트가 나왔습니다. 네, 연도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2000년도를 넘은 시점에서 의미 없음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직접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아주 기초적인 실수들부터 정리해드릴게요. 뭐 총알 소리가 아예 안 나는 경우와 같은 효과 문제, 封印されていた幻の感動の舞
弾道奥義 캐릭터가 계단을 오르는데 배경이 안 맞게 떠 있다던가. 배경과 캐릭터가 아예 완전 따로 논다던가. 를 넘어 아예 눕기를 덜따서 티가 팍팍 난다던가. 負けたじいさんあいつに負けたのかでは参る。 직전 화와 그 다음 화가 연결이 안 된다던가. ね何しやがる勝手に動くんだよ。挙句にこんなことになりやがってあたいじゃねえ。体が勝手に動くんだよ。 총알을 넣는데 총알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지를 않나? 분명 한 번 베는 건데 두 번 베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나? 총을 거두었는데 바로 다음 씬에 또 총을 겨누고 있다던가? なあたくあん和尚って人いるかあこれは失礼いたしました何 말이 뛰는 건지 안 뛰는 건지 모를 장면. 과와 같은 기초적인 작화 연출 문제. 정말 한 장면 한 장면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컷, 한순간이라도 다른 애니에서 나왔다면 정말 가루가 되도록 털렸을 엄청난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매화 꾸준히 나옵니다. 제가 3, 4화를 많이 얘기해서 그렇지 다른 장면들도 어마무시해요. 자,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앞에서 얘기한 계단에서 다리 잘린 씬, 이거 완전 똑같지는 않는데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바로 그 장면, 이모이모에서 입술 공중부양씬. 그리고 효과만 맞는 거, 이건 비슷한 장면, 심지어 상황도 비슷해요. X3에서 나온 총격씬. 배경과 캐릭터가 부자연스러운 씬이요? 지금 한참 방영 중인 작품이죠. 원펀맨 3기. 얘가 뛰는 건지 안 뛰는 건지 헷갈린 씬이요? 아주 핫했던 작품이죠. 갓갓갓에 갓갓갓갓. 자, 언급했던 작품들 리스트들만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물론 이 작품들이 이 장면 때문에만 용복을 먹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한 장면만으로도 임팩트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핫하고 아주 엑기스인 장면들이 매화 포진되어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작품계의 교과서 아닐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언급한 작품들은 이 작품의 작품들 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실수들, 감독이건 누구건 간에 정말 그 누구도 제대로 검수를 안 했구나가 느껴지는 성의 없기 짝이 없는 작품과 연출만을 얘기한 거라는 거. 사실 진정한 작품은 따로 있지만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걸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배경씬입니다. 제가 아까 이 작품의 배경과 캐릭터가 따로 논다고 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왜냐? 배경은 실제 사진을 블러 처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어색한 겁니다. 참고로 이 뒤를 계승한 게 바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한 장면, 정말 제가 생각하는 애니 역사의 최악의 장면, X3-5화의 그 씬입니다. ちゃんとある 정말 다시 봐도 숨이 막힐 정도로 최악입니다만 돌이켜보면 이 작품의 오마주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심지어 얘는 그래도 이 씬 이후로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는데 우리의 무사시 건도는 정말 매화 꾸준히 따로 놀고 눕기도 따로 놀았죠. 도대체 우리 오타쿠 선생님들은 어떤 싸움을 해오신 건지 모르겠네요. 아, 물론 이딴 거 안 보시고 같은 분기 스즈미 하루의 우울을 보셨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반게리온 세대 선배님들이 스즈미 하루의 우울을 보고 이딴 게 애니로 나오다니 오타쿠계는 망했어! 라고 절망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이 작품의 존재를 아셨다면 절망이 아니라 절멸하지 않으셨을까. 아, 물론 선배님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선배님들 세대에 아주 많은 명작이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다시 없을 괴작 차지맨 캔도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 두 세대의 선배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씨발. 자, 성의 없는 거는 그렇다 쳐요. 뭐 솔직히 작품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닐 수가 없지. 이걸 보고 어떻게 몰입을 하냐. 이미 전제부터 말이 안 되는데 뭘 그렇다 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니까요. 작품이 벌어진다고 해서 서사가 뒤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막말로 이모이모가 입술이 공중에 둥둥 뜬다고 남매 간의 러브스토리가 스릴러가 되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미 전제부터가 스릴러랑 다름이 없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몸포면 상기가 배경하고 따로 논다고 가로우가 약해지거나 강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약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 작품의 심각한 문제점은 이 작품들이 실제 작품의 서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건 좀 진지하게 얘기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대표적인 장면을 예시로 얘기를 해볼까요? 무사시가 중간에 이상한 거미요괴랑 싸우는 씬이 있습니다. 그 거미요괴를 쓰러뜨리려면 어떤 코쟁이 백인 아저씨, 참고로 이 아저씨 이름이 다비노지라고 하는데 본명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합니다. 야, 이건 사자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하나? 그 다비노지가 준 엔카보탄이라는 특수 총알을 사용해야 쓰러뜨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일반 총로는 사용이 불가해요. 화력이 너무 센 바람에 총들이 녹습니다. 그러던 중 타쿠한 화상이라는 무사시 스승격인 인물한테 그 총알도 버틸 수 있는 총 2자루를 건네봤는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화를 보시면 총이 1자루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타쿠안이 봉인해둔 총 건기는 땅과 하늘 총 2자루로 2자루를 통해서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쿠안은 그중 1자루만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며 나머지 1자루를 이제 찾으러 가게 되는데 왜 2자루를 보관해두고 있었던 건데요? 심지어 분명 바로 전화에는 총 2자루 다 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자루가 되어 있고 나머지 1자루는 코쟁이 아저씨 손에 가 있고 그걸 들고 원숭이가 총알을 담아서 가져다 줍니다. 아니면 총이 순간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앞에서 내용 얘기한 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설정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연출 오류 때문에 스토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스토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장면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담으로 이 스토리에 또 다른 오류가 하나 있는데요. 분명 처음에는 저 코쟁이 아저씨 다비노지가 건기 1자루를 타쿠안에게 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으나 타쿠안은 그런 거 세상에 없다고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こいつと来たらそんなものこの世にはないと大嘘をつき続けていたのよ。 정확히 7화에 보면 타쿠안이 가지고 있는 건기를 회수한 사람이 다름 아닌 다비노지입니다. 아니 뭔데? 다들 얼척이 없으실 텐데 저 상황상 순서를 본다면 1. 다비노지가 건기를 회수한다. 2. 그걸 어떤 경로를 통해서 타쿠안에게 넘겨준다. 3. 새로 실험할 게 있어서 타쿠안에게 달라고 했는데 그딴 거 없다고 한다 라는 얘기인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첫 번째, 애초에 뭔가 건기로 실험해보고 싶었음 그때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안 하고 왜 뒤늦게 뒷북인데? 다비노지 이 시키는 등신인가? 두 번째, 아니 어떤 경로든 간에 건기를 건네준 건 다비노지 아닌가? 근데 다비노지한테 그딴 거 세상에 없다고 시치미를 뗀다고? 아니 진짜 타쿠안 이 시키는 등신인가? 이렇게만 보면 스토리든 뭔 도대체 이게 12년간 구상한 시나리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데 넘어가죠. 스토리 얘기는 딱히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듯 이 작품의 작품들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작품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부끄러운 정말 최악의 쓰레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정색하고 하나하나 다 깔라고 한다면 매화 모든 장면들을 깔 수 있을 정도예요. 정도인데 문제는 제가 기초적인 실수를 했다는 작품만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와 상관없이 이 작품은 그냥 한 컷 한 컷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작품 투성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작품들은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놀라운 작품들이라는 거죠. 이쯤 되면 이게 바로 현대예술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 이걸 제가 진지하게 비판하는 게 대단히 웃겨지고 보고 있는 저도 열받거나 분노를 넘어 웃음과 감탄의 연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걸 일부러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제작진 리스트도 뭔가 이상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바로 직전에 리뷰한 컨셉션, 감독의 그 유명한 디즈몬 어드벤처 극장판 데어라 3기 등 작품 망친 걸로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러니 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그럼 우리는 망했구나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감동의 역량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작품의 감독 키노시타 유키 감독은 감독으로서는 이 작품이 처음이기는 하나 과거 여러 작품으로 좋은 작화 연출력으로 호평을 받은 애니메이터 출신입니다. 거기에 원각본은 앞서 얘기한 루팡 3세로 유명한 몽키펀치님, 심지어 캐릭터 디자인은 우리에게 이짤로 유명하죠. 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何 북두의건으로 유명한 스타 마사미까지 진짜 네임드급 애니메이터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꼬락서니 사실 시작부터 시선제압이었던 것이 바로 1화부터인데 뭐 수면탄이라고 설정을 뒀는데 정작 총 맞는 애들 연출은 총에 맞아서 죽는 애들급 연출을 보여주고요. 기가 막히는 건 애들이 총에 맞기도 전에 총에 맞았다는 겁니다. 1화부터 이러고 앉았으니 이 작품을 진지하게 보는 건 의미가 없죠. 심지어 진정한 압도는 바로 2화부터인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 진짜 이 성의 없는 훈련씨는 정말 아니 그리고 얘들 총과 검을 같이 쓰는 무술이라고 하는데 보면 계속 총으로 때리기만 하고 쏘지를 않습니다. 이 정도면 웃기려고 만든 거지 여기서 진지하면 솔직히 지는 거기 때문에 진짜 반쯤 뇌 빼고 순수하게 의문을 던질게요. 저걸 제압하는 씬인 건 알겠거든요. 근데 떨어지면서 싸우는 씬이 무슨 나뭇잎 떨어지듯이 살랑살랑거리면서 떨어지냐. 落ちながら戦ってる。 진짜 미안한데 최소한 낙법 쓰는 척이라도 해라.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웃기면 뒤로 가면 더 업쩌려고 그러나 싶은데 3화도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특히나 많았던 3화이기에 그냥 보는 내내 어이없고 웃기지만 진짜 이건 대놓고 노린 게 아닌가 싶은 바로 그 장면 건도 오이 댄스 타임입니다. 佐々木小次郎に負けられて以降 놀랍게도 이게 뭐 엄청 대단한 각성기처럼 소개가 된다는 거. 岩道奥義賢者の舞 내가 굳이 여기에 뭔가 덧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소개하고 보여주는 것만으로 웃겨. 아니 어떻게 저게 매가리 없이 휘적휘적 하는 게 저게 각성기냐고요. 그러나 역시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장면은 따로 있겠죠. 아무리 쌈마이하게 만들어도 이 장면만큼은 이길 수 없다. 정말 이 무사시 건도라는 작품을 미모로 만들어버린 그 장면. 작품하면 과연 이 장면을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 장면. 전국시대 레이저 발사입니다. くら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애니를 보기 전까지는 저는 이 장면 제작진의 실수 혹은 귀차니즘에서 나온 연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레이저를 쏘는 듯한 이 장면,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이 장면이 그저 총을 쏘는 장면이다 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 미친 제작진은 총 쏘는 씬을 얼마나 성의 없이 만들면 총알을 날리는 장면을 저렇게 레이저처럼 연출을 할까. 야 이 자식들아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놀랍게도 이 장면은 너무나 완벽하게 의도한 장면이라는 거. 사실 저기서 발사되는 총알은 정말 초고화력의 특수 총알로 말이 총알이지 사실상 화염 방사기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 즉 아주 명확하게 의도된 연출이라는 겁니다. 이 완벽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까내르는 비록 어떻게 저는 화염 방사 총알이 명확히 거미줄만 녹이고 무려 일반 총은 한 발만 쏘면 녹아내릴 정도로 위험한데 사람에게는 전혀 데미지를 주지 않는 것은 의문이지만 그런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제가 아직 범부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정말 많이 못 만들었지만 이 정도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 작품을 보여줘 정말 비판이 무색할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 불쾌함보다는 좀 웃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뒤로 갈수록 이 작품이 후원이라도 받은 건지 나날이 작화가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재미가 없어졌다는 안타까운 소문. 그렇다면 제 리뷰를 보신 분들은 이런 의문을 드실 수 있을 텐데요. 왜 엑삼은 불쾌하고 무사시 건도는 유쾌했는가?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듯한데요. 첫 번째는 3D와 2D의 차이. 인간과 애매하게 비슷한 오히려 불쾌하다는 불쾌한 골짜기 이론. 이게 적용돼서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아직 망작의 수련도가 모자를 범부여서 그런가? 그럼 오늘의 한마디. 압도적
뿡은 하나의 예술이다.